안녕하십니까. 깔롬TV입니다. 오늘의 깔롬은 이준석의 윤석열 고립화 전략입니다. 이준석은 윤핵관, 비선, 맘모스 선대위라는 세 가지 프레임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언론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은 이 세 가지 프레임으로 계속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목표가 윤석열의 당선인지 윤석열의 낙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야당의 대표는 야당 역사상 전대미문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왜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가? 그 목적은 곧 윤석열 후보를 돕는 핵심 관계자의 약칭인 윤핵관이 곧 윤석열을 돕는 윤핵관을 제거하라 라는 뜻은 곧 당내에 윤석열을 돕지 말라라는 이준석의 제1야당 대표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내에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돕지 말라는 이준석의 당내 경고이고, 그리고 두 번째, 비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모든 일을 결정한다. 이 얘기는 곧 윤석열 후보가 최순실처럼 비선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한다 라는 프레임을 세워서 곧 외부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울 때는 최순실 비선이라는 프레임으로 제1야당 대표 이준석이가 죽일 것이다, 곧 제거할 것이다 라는 대외 선전용, 대외 선포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내 분열책인 맘모스 선대위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을 다 합해서 300석입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고립화를 통해서 이재명을 사실상 당선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윤석열이 낙선해야만이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낙선하게 되면은 그가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5,000개에서 5만 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대한 맘모스 선대위 인원들 중에는 이준석이 말하는 파리떼도 있을 것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하지 못했을 때 그 맘모스 선대위원회 그런 고급 인력들이 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300석에 결국에는 그들이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그 자리를 내놓게 되는 상황이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선의 유무는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당내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 점을 노려서 맘모스 선대위를 실무형 선대위로, 소수 선대위로 바꿔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무형 6, 7명이 하는 소수 선대위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을 경우 그 사람들 6명, 7명 중에서 뭐 한두 사람은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수 선대위조차도 윤핵관, 소위 윤석열을 돕고자 하는 윤핵관은 배제하고 윤석열 선거를 방해하는 윤방해관, 소위 말해서 이준석을 돕는 이핵관으로 소수 선대위를 구성하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이가 노리고 있는 것은 윤핵관, 비선, 맘모스 선대위로 사실상 윤석열을 고립화시켜서 결국에는 제1야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준석이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낙선이 되고 이재명이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당권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이준석의 그 의견에 동조하는 국민의당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지지율 15% 이상을 앞서던 자기 당 대통령 후보와 맞선다는 것은 사실상 현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 이외에는 윤석열의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정면에서 맞설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이라는 자가 왜 저렇게 무모한 일을 할까?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온갖 비난과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당 대통령 후보를 정면에서, 그것도 언론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모욕죄도 될 수 있고 당원한테도 욕을 먹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도 그걸 공개적으로 매일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같은 것은 하버드까지 나온 천재라는 야당 대표 38살짜리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이준석 뒤에는 바로 살아있는 권력, 제1 권력 문재인이 있다. 곧 이준석 뒤를 돌봐주고 있는 자는 문재인이요, 이재명이요, 민주당 집권 세력이라는 것을 바로 국민의힘당 의원, 당직자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것보다 이준석이가 본인이 대통령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방송에서 버젓이 하는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는 이제 거꾸로 국민의당 당직자나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오히려 그의 말에 줄 서는 자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서 이 윤석열 후보는 당내의 공격 세력, 민주당 앞잡이들에 의해서 사실상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저와 같은 언행을 좌시하고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 회의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진작에 나왔어야 될 얘기고, 그리고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준석의 이와 같은 해당 행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격 발언,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자제해 줄 것에 대한 권고 내지는 일종의 경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원내대표조차도 수수방관한 것은 과연 이 국민의힘 내부에 과연 정권교체의 의혹이 있는가? 그리고 이미 이들은 대통령 선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들은 자기들의 그 지자체 선거, 총선에만 이미 이제 관심이 기울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가 낙선한다고 하면은 과연 지자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총련, 민원연, 여론기관, 그리고 방송, 문화, 예술계, 모든 것을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 선거까지도
또 당선되고 재집권에 성공한다면은 지자체 선거도 사실상 구색 갖추기로 야당에게 몇 개만 떼줄 것이고, 총선도 자신들의 그 집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이준석이나 왕사코나 홍준표 몇몇 의석만, 그것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여론조작에 의해서 당선시키고,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재, 그 다음에 이준석 그 어용야당 대표하고 연합해서 내각제를 시도해서 민주당 영구집권 체제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좌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그러한 인내, 이것은 인내가 아니라 사실상 정권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정권교체를 파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수수방관하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적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영과 마찬가지로 정권교체를 팔아먹는 이준석과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선거 자체가 힘들고 당선은 고사하고 그저 3월까지 대선 완주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전 당원이, 전 국회의원이 윤핵관이 돼서, 비선이 돼서, 맘모스 선대위원이 돼서 죽을 각오로 싸워도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를 이겨내기가 힘들 바인데, 지금 이준석 민주당 간첩, 민주당 룸사롱, 룸메이트 이준석 앞잡이가 윤핵관, 비선, 맘모스 선대위로 계속해서 윤석열을 고립화시키고 이재명 선거를 각종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직자, 이들은 정권교체를 여당에게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 집단이 될 것입니다.